그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서 있을 뿐이었죠.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눈을 마주친 순간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을 포함해도 그렇게 떨리는 입맞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제 허리로 내려왔고 제 등을 쓰다듬으며 가까이 당겼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 귀 옆으로 그리고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고 저는 한 손으로 그의 셔츠를 붙잡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머리로는 멈춰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현입니다. 올해 57입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혼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계절이었거든요. 그날 퇴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감정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20년 전 저는 결혼 생활을 끝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가 아니에요. 폭력을 당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가 너무 예뻐서였습니다. 처음엔 그 말이 사랑인 줄 알았어요. 당신은 너무 예쁘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다른 남자들이 넘볼까봐 걱정된다고. 그렇게 시작된 말들이 점점 제 일상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옷차림을 검열당했어요. 치마가 조금만 짧아도 상의 단추가 하나라도 풀려 있으면 남편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만나러 가느냐, 몇 시에 돌아오느냐, 왜 전화를 안 받았느냐. 카카페 손님 중 남자가 있으면 대화 내용까지 물었어요. 심지어 제 핸드폰 연락처를 뒤지며 이 사람은 누구냐고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참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였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웃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생겨서 이런 고통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결국 견딜 수 없었어요. 제 자존감은 바닥까지 무너졌고 남편의 의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 저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의심에서 벗어나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누군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사랑, 연애, 설렘 같은 건 이제 제 인생에 없다고 단정지었습니다. 그건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요.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손님들과 가볍게 인사하고 커피를 내리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퇴근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물론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면 혼자 앉아있는 제 모습이 너무 쓸쓸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누군가의 의심보다는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퇴근하는 길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평소처럼 계단을 내려가 플랫폼에 섰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가는 그 순간 저도 함께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자리는 당연히 없었어요. 손잡이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앙에 서서 균형을 잡았어요.
사람들의 어깨가 가방이 체온이 사방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바로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있었어요.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몸을 돌릴 공간조차 없었거든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하철이 출발하며 흔들리자 제 몸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 남자도 똑같이 흔들렸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아졌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의 코트 자락이 제 손등에 스쳤고 그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다는 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밀려왔어요. 그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차창에 희미하게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창문에 비친 그의 윤곽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코트, 깔끔하게 정돈된 옷깃, 그리고 그 너머로 느껴지는 은은한 향. 20년 동안 저는 남자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쳐다보면 불편했어요. 또 의심받는 건 아닐까, 또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고, 가능한 한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남자의 시선은 달랐어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판단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용히 담담하게 저를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어요. 지하철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급브레이크가 걸리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은 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짚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황급히 손을 떼려는 순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이 많아서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5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깊고 차분했어요. 인상이 편안했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황급히 시선을 내렸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내릴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저도 서둘러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남자도 같은 역에서 내렸습니다.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고 그는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계단을 올라가며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남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눈빛, 목소리, 코트 향기까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이미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혹시 그 남자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를 다시 봤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플랫폼에 그가 서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도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퇴근 시간이 조금 늦춰진 탓인지 문이 열리자마자 인파가 밀려들었습니다. 저도 그 속에 섞여 들어갔고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살짝 밀었어요. 균형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잡이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왔고 저는 앞으로 떠밀렸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뒤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앞을, 그는 제 뒤에서 똑같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공간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빽빽하게 차 있었고 저와 그 사이의 거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제 등 뒤로 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흔들림과 함께 뒤에서 그의 가슴이 제 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제 귓가 가까이에서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터널을 지나며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뒤에서 그의 몸이 제게 더 가까이 밀려왔습니다. 제 엉덩이에 그의 손이 스쳤어요. 실수로 제 몸에 손이 닿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가빠졌으며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각이었어요. 급커브를 도는 순간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균형을 잃으며 뒤로 기울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저의 엉덩이가 그의 몸을 짓누르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제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니, 기대고 싶었어요.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밀어내지도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균형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제 등을 통해 전해졌어요. 규칙적이고 차분한 박동.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 지금 이 사람에게 끌리고 있구나. 지하철은 계속 달렸습니다. 터널을 지날 때마다 어둠 속에서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두 사람. 저는 여전히 그의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는 제 뒤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할 때마다 몇 명씩 내렸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탔습니다. 우리 주변은 사람으로 빽빽했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며 더 밀착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다시 출발하며 크게 흔들렸을 때 그의 하체가 제 엉덩이를 눌렀습니다. 찌릿한 느낌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갑자기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앞쪽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중심을 잃으며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어요. 그때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조심하세요. 그가 제 귀 바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어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팔은 제 허리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제 등은 그의 가슴에 완전히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얼어붙어 버렸거든요. 지하철이 정상 속도를 회복했지만 그의 팔은 여전히 제 허리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떨어졌어요. 그 짧은 몇 초 동안 저는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침착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다행히 안 다치셨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이에요.
그 짧은 대화 후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지하철의 덜컹거리는 소리, 사람들의 숨소리, 에어컨 바람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이 순간을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다는 걸요. 지하철이 제가 내릴 역에 도착하면 이 시간은 끝날 거예요. 다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리고 이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릴 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이 사람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움직여야 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제가 머뭇거리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제 또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플랫폼에 내려서자마자 뒤를 돌아봤어요. 그는 여전히 지하철 안에 서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지하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지하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내내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감쌌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그의 체온, 귓가에 닿았던 숨결, 단단했던 가슴의 감촉,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고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사람 생각뿐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미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이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의 의심과 질투에서 벗어난 자유가 좋았거든요.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지하철 안에서 느꼈던 그 감정은 뭐였을까요? 그건 의무도 아니었고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한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베개를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분했던 눈빛, 부드러웠던 목소리, 조심스러웠던 손길.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에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서둘렀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을 한 번 더 바르고 코트 단추를 정돈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오늘도 그를 볼 수 있을까? 같은 시간, 같은 칸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어요.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가 보였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쿵 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로 답했어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칸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그의 앞쪽으로 갔어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요. 문이 닫히고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이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제가 기대했던 그와의 격한 밀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움은 뭘까요? 난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거리가 좁혀졌고 저는 그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어요. 그리고 그도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짧은 눈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다가 며칠 후엔 희미한 미소를 주고받았습니다.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게 카페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손님이 늦게까지 있었거든요.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향했지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지하철은 막 출발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다음 차는 7분 후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하철 놓치셨나 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저도 막 놓쳤습니다. 회의가 길어져서요. 그가 제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요. 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뵙는 것 같아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퇴근 시간이 비슷한가 봐요. 근처에서 일하시나 봐요? 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현이라고 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에게 제 이름을 밝히는 저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배고픔도 피곤함도 잊을 정도로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식사라도 할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이인데 밥 한 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거 데이트인가? 그냥 식사만 하는 건가? 정말이지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제 입에서는 거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딱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야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지만 제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자꾸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 걷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저의 손등 가까이 손을 가져왔습니다. 직접 잡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가락 끝이 살짝 스칠 정도였죠. 그 미묘한 접촉 하나에 저는 한기가 느껴질 정도로 온몸에 전기가 일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접촉이 더 오래 지속되길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처 해물탕집에서 밥을 시켜놓고 앉아 있는데 제 시선은 자꾸만 그의 손가락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끝이 다시 제 손등에 닿는다면 이번엔 잡아버리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국물도 넘기기 힘들었어요. 긴장감 때문인지 식욕보다 더 먼저 찾아온 건 기대감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설레고. 그는 가볍게 소주 한 병을 마셨어요. 저도 한 잔을 마시는 신용만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은 그분이 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며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이 근처에 조용한 공원이 하나 있어요. 산책하며 소화도 시킬 겸 잠깐 걸을까요? 우리는 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 잔씩 들고 공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걷는 동안 그분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침묵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발소리와 숨소리만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빛을 뿌리는 골목, 바람도 거의 불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의 팔꿈치가 제 가슴 근처에 살짝 닿았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 손끝이 천천히 제 손등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만 살짝 떨군 상태로 물었습니다. 우리 이래도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는 흔들렸고 숨결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현 씨, 불편하시면 지금이라도 그만둘게요.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욕망이라기엔 너무 침착했고 갈망이라기엔 너무 진했습니다. 그저 무언가 바라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골목 모퉁이, 작은 모텔 네온 사인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여기서 발을 돌려야 한다는 이성과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망설이며 하지만 똑똑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오늘만 할게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우리는 말없이 모텔 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작았지만 고요했고 깨끗한 시트와 부드러운 조명, 그리고 희미한 에어컨 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앞에 섰을 뿐이었죠.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뺨을 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는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고 눈을 마주친 순간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아니 어쩌면 결혼 생활을 포함해도 그렇게 떨리는 입맞춤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고 제 등을 쓰다듬으며 가까이 당겼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머릿속이 하얘졌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제 귀 옆으로 그리고 목덜미를 따라 천천히 내려왔고 저는 한 손으로 그의 셔츠를 붙잡은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머리로는 멈춰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분명히 그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 사람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 창밖에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은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시트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지만 제 몸 어딘가엔 아직도 그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 입술, 손길,
그리고 함께했던 그 시간의 감각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입술이 제 귀를 스쳤을 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이성도 죄책감도 제 감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제게 두려운 결정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알아챈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지하철 플랫폼에 섰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어제와 똑같은 칸, 똑같은 위치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눈빛만이 스쳤고 그 시선 속에는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조용한 이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제 뒤에 섰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하자마자 그의 가슴이 제 등 뒤에 닿았고 숨결이 제 목덜미를 따라 스며들었고 그의 하반신이 아무렇지 않게 제 엉덩이에 정확히 닿아 있었습니다.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의도적으로 흔들리는 지하철의 타이밍에 맞춰 제 엉덩이에 압박을 가하는 그 움직임. 그는 말이 없었지만 제 엉덩이를 쓰다듬듯 그의 중심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제 가슴은 너무 빨리 뛰고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무릎은 휘청했어요. 다시 한번 그의 속삭이는 듯한 그 말없는 자극이 제 안에 있던 욕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한 남자의 행동에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외로웠던 걸까? 아니면 그냥 욕망인 건가요? 그도 나와 똑같은 걸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이거 사랑인가요? 아니면 단지 뜨거운 접촉에 반응하는 생물학적 본능일까요? 그런데도 이 상황을 끊어내지 못하는 제가 가장 낯설었습니다. 지하철이 흔들릴 때마다 그의 그것이 제 엉덩이로 몰려오고 제 아랫배는 이미 묘하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는 제 허리를 따라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딱 허리뼈 아랫부분 몸의 경계가 느껴지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스치고 중지와 약지가 그 선을 따라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대로 더 가면 이 사람과 다시 그곳으로 갈지도 몰라. 제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 판단이 떠올랐지만 제 몸은 그 손길을 따라 조용히 떨고만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가 제 카페에 처음 방문했습니다. 손님들이 다 떠난 저녁 시간이었어요.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가 들어왔습니다. 영업 끝나셨어요? 네, 막 정리하려던 참이었어요.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앉아 계세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요. 그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미소 지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미현 씨가 직접 내리신 거라서 그런가. 과찬이에요. 오늘 밤 괜찮을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가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키스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이었지만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웠어요. 키스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입술이 떨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오늘 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원해요.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우리는 조용한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방 안은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문을 닫자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가 먼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현 씨,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끌어안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뺨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고 제 손은 그의 어깨를 감쌌어요. 옷이 하나씩 벗겨지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랑해요, 미현 씨.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그날 밤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급하지 않았어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느끼고 사랑하고 위로했어요. 20년 동안 혼자였던 제 마음이 마침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차올랐어요. 그의 품에 안겨 누워 있으니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다시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저도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조금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제 카페에 자주 들렀고 저는 그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었어요.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와 저는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미현 씨,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나이에 무슨 결혼이냐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과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아침 당신과 함께 눈뜨고 매일 밤 당신과 함께 잠들고 싶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그가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벚꽃 아래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우리 둘만의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사랑합니다, 미현 씨.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서로에게 서약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돌아갈 집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구나. 20년 전 이혼했을 때 저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를 믿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만나면서 알았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준비해요. 주말엔 산책을 하고 가끔 영화도 봅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아요. 가끔 지하철역을 지날 때면 생각합니다.
그날 만약 그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면? 만약 용기 내어 다가가지 않았다면? 하지만 우리는 만났고 사랑했고 지금 함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혼자 외로움을 견디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57의 새로운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당신에게도 따뜻한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께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